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어린이날인데도 이렇게 굉장히 조용한데요. 오래전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날 엄마랑 어린이대 공원에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제 어린이날 행사가 굉장히 이렇게 좀 시끌벅적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 밀려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요즘은 뭐 시기적으로도 물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스승의 날이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축소됐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은 예전 같은 그런 기분을 이렇게 느낄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이 너무 조용해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이 책을 쓰신 혜민 스님은 뭐 TV에 강연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 버클리로 영화 공부를 이제 하러 유학을 떠난 이제 혜민 스님은 하버드대에서 비종교학 석사, 프린스턴대에서 종교학 박사를 받았고 미국 햄프셔대에서 종교학 교수로 7년간 재직했습니다. 2000년 보험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시면서 이제 조계종 승려가 되셨는데요. 혜민 스님은 따뜻한 소통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하는 동네 스님,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마음 치유 학교를 이제 서울 인사동하고 부산 센텀에 설립해 이제 치유와 성장, 영성을 밝히는 수업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강에서 8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강은 이제 휴식의 장, 힘들면 한숨 쉬었다가요. 지금 나는 왜 바쁜가? 2강 관계의 장, 그를 용서하세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할 것. 3강 미래의 장,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4강 인생의 장,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말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5강 사랑의 장, 평범한 그들을 사랑합니다. 사랑, 내가 사라지는 위대한 경험. 6강 수행의 장, 그저 바라보는 연습. 내 마음과 친해지세요. 7강 열정의 장,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이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마지막으로 8장 종교의 장. 종교가 달라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 진리는 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이제 종교를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종교의 구애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낸 책이라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예쁜 그림도 들어가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자, 책을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프롤로그. 삶의 지혜란 굳이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편안한 멈춤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간단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아니,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고 싶었다. 이 책은 그 간절한 내 마음을 담은 기록이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마음이 나로 하여금 참으로 많은 말들을 하게 만들었다. 침묵 속에서 수행으로 세상을 밝히는 분들에게 내 말들이 소음으로 들리지 않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내 글에서 위로받았다는 사람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내겐 오히려 그들이 스승이었다. 쫓기듯 사는 삶에 지친 이들에게 스트레스 덜 받는 생활을 목표로 하나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분들에게 자기 스스로가 못마땅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희고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대들이 진정 행복하길 간절히 바란다. 해민 두 손 모아. 1강 휴식의 장.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쉬면 세상도 쉽니다. 힘들면 한숨 쉬었다가요. 힘들면 한숨 쉬었다가요. 사람들에게 치여 상처받고 눈물 날 때, 그토록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이가 떠나갈 때, 그냥 우리 쉬었다가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를 만나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 서럽고 안타까웠던 이야기들, 조근조근 다 해버리고 힘든 내 마음을 지탱하느라 애쓰는 내 몸을 위해 운동도 하고 찜질방도 가고 어렸을 때 좋아했던 떡볶이, 오뎅 다 사 먹어요.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극장에도 가고 제일 웃긴 영화를 골라 미친 듯이 가장 큰 소리로 웃어도 보고 아름다운 음악,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은 노래 재생하고 재생해서 듣고 또 들어봐요. 그래도 안 되면 병가 내고 며칠 훌쩍 여행을 떠나가요. 경춘선을 타고 춘천으로 가도 좋고 땅끝 마을의 아름다운 절 미양사를 가도 좋고 평소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봤던 곳 그런 곳으로 혼자 떠나봐요. 그런 시간들을 보낸 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해요.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또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제발 용서하게 해달라고 아이처럼 조르세요. 힘들어하는 당신이 곧 나이기에 오늘도 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나라고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분투한 내가 때때로 가엾지 않은가요? 친구는 위로해 주면서 나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내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사랑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지금 한번 쭉 노트에 적어보세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할 거다 생각하시고 오늘 밤은 그냥 푹 쉬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의 몸과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한두 사람의 비평에 상처받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쉽게 한 말에 너무 무게를 두어 아파하지도 말아요. 안티가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진행된다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용기 내어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묵묵히 계속 가면 돼요.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를 통해 삶이라는 학교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배우면 그만큼 더 성장합니다. 토닥토닥.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음표와 음표 사이의 거리감, 쉼표 때문입니다. 말이 아름다운 이유는 말과 말 사이에 적당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쉼없이 달려온 건 아닌지, 내가 쉼없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때때로 돌아봐야 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결정하기 어렵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시간이라는 특효약을 주고 좀 쉬면 무의식에서 계속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틀 후, 나흘 후에 걷다가 밥 먹다가 잠에서 깨다가 친구와 대화하다가 문득 답이 알아져요. 내 무의식을 믿고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저녁 식사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드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 이 몸을 끌고 이 마음 써가며 사는 것이 지금 나 자신을 쓰다듬으며 고생했다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1시간 먼저 잠을 청하세요.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고민이 있으세요? 그러면 햇볕을 쬐이며 걸으세요. 해 나온 날 걸으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안정된 마음에서 고민의 해결책 쪽으로 향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신기하게 답이 나온답니다. 힘든 일이 있었나요? 슬픈 일이 있었나요? 그 일로 인해 삶이라는 학교는 분명 나에게 어떤 큰 가르침을 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절대로 서둘지 말고 천천히 살펴봐야 해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갑니다. 놓으세요. 나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그 마음. 살면서 고마움을 많이 느낄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외로운 나가 아니고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속의 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마움을 느낄 때 우리는 진리와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검증받고 싶어 하는 욕망. 기분 나쁜 일이 생겼습니까? 가만히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일을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새기면서 그 감정의 파동을 더 증폭시키지 마십시오. 흐르는 감정의 물결을 사라지지 못해 증폭시키면 자신만 괴롭습니다. 마음 공부는 일반 공부와는 정반대로 해야 해요. 일반 공부는 모르는 것을 배워서 지식으로 채워가지만 마음 공부는 반대로 안다는 생각을 쉬고 또 쉬면서 텅 빈 채로 이미 충만한 마음자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가짐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행복합니다. 원래 나쁜 것도 원래 좋은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좋은 것, 나쁜 것이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몸 안에 독소가 쌓이듯 마음속에 고통, 미움, 절망, 슬픔이 쌓이면 독소 같은 응어리가 생겨 마음의 병을 앓게 됩니다. 그 독소를 운동으로, 상담으로, 기도로, 참회로, 깨어서 바라보는 명상으로 풀어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괴로운가요? 지금 현재의 마음이 온전히 와 있으면 마음에 과거의 자국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현재로 온전히 돌려 그냥 있음을 고요 속에서 충분히 만끽하십시오. 시간이 사라집니다. 2장 관계의 장. 인간관계는 난로처럼 대해야 한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그를 용서하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 사람,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사람,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나에게 했던 그 사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세요. 그가 예뻐서가 절대로 아니고 그가 용서를 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그도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에서가 아니고 내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를 잊고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를 용서하세요. 누구를 미워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그 사람을 닮아가요. 마치 며느리가 못된 시어머니 욕하면서도 세월이 지나면 그 시어머니를 꼭 닮아가듯 미워하면 그 대상을 마음 안에 넣어두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그가 곧 내가 됩니다. 그러니 그를 내 마음의 방에 장기 투숙시키지 마시고 빨리 용서한 다음 바로 내쫓아 버리세요. 싫어하는 사람을 내 가슴 속에 넣어두고 다닐 만큼 그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나를 응원하는 친구만 마음에 넣어두시고요. 싫어하는 사람 넣어두고 다니면 마음에 병만 얻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 안에도 똑같은 결점이 어디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원래부터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이 나쁘거나 좋거나 할 뿐입니다. 악한 사람도 나를 구해주는 은인으로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선한 사람도 길을 가다가 내 어깨를 치고 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기본 마음가짐은 첫째로 사람 한 명 한 명을 날로 다루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로에 너무 가까이 가면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 잘못하면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멀리 하게 되면 난로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될 뿐더러 아주 쌀쌀하고 춥게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도 당신의 스승이고 당신을 기쁘게 한 사람도 당신의 스승입니다. 법구 비유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향을 쌌던 종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본래는 깨끗하지만 차츰 물들어 친해지면서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가장 진한 물듦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스며들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닮고 싶고 어떤 사람이 당신 주변에 있나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말을 만들고 어떤 말을 하는가가 행동이 되며 반복된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게 바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란 놈은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생각의 전 우주를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처음 일어난 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첫 생각을 잘 단속하면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크게 하고 실천은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왜냐하면 작은 생활의 변화에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5강 사랑의 장, 사랑.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문득 손님처럼 찾아오는 생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를 믿어주는 것, 사랑하는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아무리 좋아도 아깝지 않은 것, 그를 지켜봐 주는 것.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상대가 나를 위해 얼마나 아낌없이 지갑을 여느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를 보면 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날 때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보다 나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친구가 나에게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간은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니까요. 그것은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금쪽 같은 내 삶의 한 조각을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시간은 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죠. 꽤 많이 읽어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그래도 귀중한 말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아쉬움을 이제 뒤로 하고요. 이제 마음이 쉬고 싶을 때 편안하게 이렇게 펼쳐보시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머물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